객관식을 돌리다 보면 자기가 공부 안 했던 게 막 문제가 꽤 나오거든. 버리세요. 괜찮아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부터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해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법소부에서 도대체 몇 점을 맞을 거냐? 개정 전 것부터도 들으셔야 돼. 개정 된 다음부터 들으면 너무 늦으니까 요즘 많이 얘기해서 뭐 4488 뭐 이렇게 그렇게 붙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제 공부 전략입니다. 마지막 1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인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공략이 있어요. 전략과 전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세무사 시험에서의 세법 시험의 어떤 시험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재정학이랑 그다음에 세법을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40문제, 80문제를 80분 동안 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분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 뭐 말문제 좀 쉬운 것들은 뭐 당연히 1분 안쪽으로 풀 수 있지만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2분, 3분 확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다 풀지는 못합니다. 재정학 30분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세법은 40분에 45분 왜냐면 이제 마킹 시간이 80문제다 보니까 마킹 시간만 하더라도 한 4,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건 교수님이 하신 거죠? 이거? 그렇죠. 시간은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네. 제가 생각했던 분이랑 문제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재정학은 저는 사실 좀 오래 걸리는 수험생이었어가지고 저는 35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35분 시험장에서는 40분, 45분 걸리는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학을 30분에서 끊으면 좋은데 30분에서 35분 정도 마킹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세법은 40분에서 45분 정도. 요 정도의 투자해서 시험을 딱 보면은 적당한 시험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순서를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세법은 40분에서 45분 정도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그 안에 어차피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또. 왜냐면 2, 3분 걸리는 문제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25문제 정도에서 정말 많이 푸는 친구가 30문제 또는 살짝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 시험을 초시생 기준이죠. 네, 초시생 물론 이제 유예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뭐.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초시나 제시 정도 이게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풀면 충분하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문제만 풀어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재정학 먼저 하지 마시고요. 기타세법을 먼저 푸세요. 기타세법이 한 요즘에 12문제 안팎 나오거든요. 국기법이 4문제에서 5문제. 요즘에는 4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5문제는 잘 안 나와요. 4문제. 국징법도 4문제. 그 다음에 국조가 2문제, 조처가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12문제. 법인세 소득세가 10문제, 부가가치세가 8문제. 요즘에는 좀 약간 이렇게 딱 적응하게 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 때 기타세법. 그러니까 국기나 국징이나 국조나 조처 요 12문제를 일단 먼저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문제를 먼저 풀 수 있게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그때 얘네들을 좀 많이 보는 거죠. 특히 이게 국기법은 좀 양이 많아요. 다 맞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기법도 너무 양이 많으면 총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한 챕터 정도는 좀 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4개가 챕터별로 하나씩 나온다고 친다면 하나 버리고 한 챕터 버리고 요 3챕터에서 3개 맞겠다. 이렇게. 근데 국징법은 가성비가 좋아요. 국징법은 국기법에 비하면은 양이 한 3분의 1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4문제가 나오니까 국징법은 가성비가 좋죠. 얘는 다 봐가지고 웬만하면 다 맞겠다. 조처법은 더 가성비가 좋죠. 저쪽법은 뭐 한 4페이지 아니에요? 그죠. 한 3, 4페이지만 안돼하면 2문제 그냥 무조건 맞춰요. 3, 4페이지에 다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국조인데 국조 버리는 사람 많아요. 국조 양이 엄청나요. 양이 많아요. 양이 엄청 많죠. 양이 원래는 양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정되면서 뭐 내년부터는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 게 또 들어와서 그 내용이 또 어마어마한 양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포기하겠죠. 근데 그거는 다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국조법이 양이 국징법보다 많아요. 거의 국기법만큼 양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나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근데 딱 두 문제 나오고 또 내용도 어려워요. 아무래도 국제조세다 보니까 말도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아예 다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개정되면 특강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찍어서 몇 개 해드릴게요. 제가 딱 특강 해드리는 거 그거 무료 특강이니까 그것만 딱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기타세법이 12문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국기법에서 3개 맞고 3개 맞고 국진법 4개 맞고 네, 국징법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우면 하나 정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한 4개, 3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조처는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2개 다 맞고요. 네.
그리고 국조. 국조에서 하나. 여기서 만약 하나 틀리면 하나. 네네. 그러면은 다 맞으면 하나 더. 그러니까 9개나 10개. 총 12문제에서 9개에서 10문제를 맞으면은 일단은 한 22.5에서 25점 확보를 그렇죠. 하는 거네요.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나만 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나왔을 때, 일반적인 어떤 난이도로 나왔을 때는 9개에서 10개 정도 맞는다. 그래서 걔부터 먼저 푸는 거죠. 근데 시간도요, 말문제거든요, 다. 다 말문제다 보니까 12문제가 12분이 안 걸려요. 한 7, 8분? 요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1분 안쪽으로 풀 수 있거든요. 아니, 딱 봤는데 내가 버린 파트면 그냥 버리면 되죠. 버린 파트는 왜 읽어요? 그러니까 딱 가져가는 파트였으면 보면은 최대한 딱 거기서 얘 아니면 얘인데 빨리 결정하세요, 그냥. 거기서 내가 버린 파트 나오면 버리고 해가지고 7, 8분 안에 먼저 딱 풀고 마킹까지. 7, 8분 안에. 그러면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난이도에서는 9개, 많게는 10개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일단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정학으로 넘어갑니다. 재정학은 제가 볼 때는 30분에서 35분이 딱 적당합니다. 재정학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흐름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타 세법, 그다음에 마킹, 재정학, 마킹, 그다음에 법소부, 푼 다음에 마킹.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순서대로 쫙 흘러가면 좋은데 재정학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재정학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내 계획은 한 2개, 3개 정도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시험장에서 멘탈 붕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기타세법도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어렵게 나오면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9개, 10개 맞아야 되는데 느낌상 한 7개 정도밖에 못 맞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재정학 넘어가세요. 여기서 더 시간 끌면 안 돼요. 재정학 넘어가셨는데 재정학에서 마저도 이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40분, 45분 이렇게 걸렸다. 법소부를 왔는데 이 법소부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채 30분이 안 남았어요. 채 30분이 남지 않은 시간. 법소부에서 도대체 몇 점을 맞을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다들 부가세 자신 있죠. 부가가치세가 법인세가 10문제고 부가세 8문제인데 양은 법인세가 부가세 한 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가성비가 높죠,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다들 부가가치세는 마지막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 기타세법과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열심히 해놨느냐. 법인세나 소득세를 다 버리면 안 되죠. 법인세나 소득세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트 테마들은 몇 개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 8문제 중에서 한 6, 7문제. 예, 그거는 무조건 가져갑니다. 계산 문제까지 다 풀어야죠. 부가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산 문제도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계산 문제 넘어가세요. 가끔 그런 문제 가끔씩 나오거든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스킵하세요. 스킵하시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푸는데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의 8문제. 한 문제 뭐 안 푼다고 쳐도 한 문제 안 문제 쳐도 8문제 10분 정도. 20분 정도 남았을 때 법인세하고 소득세 중에서 내가 가져간 파트들 10문제, 10문제 중에서 한 3, 4문제씩 이렇게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제 공부 전략입니다. 네. 마지막 1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인데 이게 객관식이 들어갔을 때가 아마 13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객관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객관식이 딱 들어갔을 때 객관식 이 과정이 다 끝나면 한 6주 남아요. 객관식 볼 때까지는 정말 꾸준히 복습하면서 한 2회독, 기본서랑 심화 과정하면서 2회독을 했겠죠. 객관식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1차를 포커스로 맞추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기타 세법들이 무료 특강으로 다들 올라와 있거든요. 네. 모든 학원에서. 그러면 기타 세법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개정 전일 거예요. 개정 전 것부터 들으셔야 돼요. 개정 된 다음부터 들으면 너무 늦으니까 개정 전부터 듣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 2회독 정도 하면서 객관식 전체 과정을 이제 가는 거죠. 기타 세법은 계속 무료 강의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보면서 그래서 객관식 보면서 객관식에서부터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쪽에서 좀 많이 버릴 거고요. 법인세를 통째로 버리.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법인세를 통째로 버려버리면 이게 나중에 동차로 공부할 때 할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법인세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져갈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뭐라도 몇 개라도 쉽고 자주 나오는 거 딱 3, 4개 테마라도 입금, 송금 몇 개. 몇 개라도 가져가면 돼요. 돼요. 몇 개라도 입금 파트, 송금 파트 아니면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티계정, 그래서 퇴충 뭐 이런 거 몇 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6주, 4주, 2주로 나누셔가지고 4주 동안 쫙 보시면서도 또 버릴 거 버리고 마지막 2주 동안 내가 뭐를 가져갈 건지 그걸 생각하면서 4주 정리하시고 마지막 2주 동안에 다 버린 걸 가지고 딱 요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요게 나왔을 때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붙는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밀어붙이시면 돼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마지막에 공부할 때 6주 동안 아, 나 될까? 이 생각 딱 드는 순간 그날은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경험자. 딱 될까 하는 순간 그날은 꽉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6주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마지막에는 내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무조건 2문제가 나올 거다. 이 말씀도 해주세요. 불안해가지고 마지막 돼서 안 보던 걸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버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조금 새로운 걸 보는 거는 뭐냐면 개정세법밖에 없어요. 근데 개정세법도 이거는 좀 안 나오는 거고 요거 나오는 것들이 있죠.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마지막에 요것만 보시라고 얘기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개정세법도 딱 가져가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개정세법 이외에는 나머지는 절대 새로운 걸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막 하다가 평소에 안 봤던 게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봐도 시험장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거 한번 살짝 본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이 버렸는데 그러면 그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거라도 무조건 맞추겠다. 그것만이라도 가져. 이미 많이 버렸다면 딱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지. 뭔가 새로운 건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가끔씩 수험생분들이 더 이상 버릴 게 없어요. 유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그것만이라도 마지막에. 정말 사실 이건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정말 기타세법이랑 부가세법만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서 그래도 50점 맞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거랑만 하더라도 과락은 넘기거든요. 점수가 올려가지고 1차 되시는 분도 있으면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얘기해서 4488 이렇게 해가지고 붙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붙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1차 시험 딱 보고 그게 4488로 붙었어요. 그러면 사실 동차는 힘들거든요. 근데 동차가 힘든데 그때부터 다시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법인세랑 소득세를 다시 메꿔야죠. 메꿔야 돼요. 그래야 동차가 아니라 유예 때라도 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동차 끝나고 일반 2차생들은 좀 한두 달 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동차 끝나자마자 바로 또 메꿔야 돼요. 동차를 볼 때 준비할 때도 기본서랑 같이 보셔야 돼요. 동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할 때까지 다시 또 기본서 한번 다시 돌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을 결국에는 법인세랑 소득세가 돼야 결국엔 2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셔야 됩니다. 4488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가 유예하면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을 다시 한 2번 정도 다시 이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유예 때 될 수 있어요. 동차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법서부 탄탄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사실 요새 유예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1차 때 다 제꼈던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유예 작전으로 간다. 그래서 동차 시험 보고 막 어디 놀러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부터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기본서나 심화 과정까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끝까지 가셨던 분들인데 객관식 때부터는 그걸 다 못 가져가니 그 중에서 이제 버릴 것들을 좀 버리고 가져갈 것들을 좀 가져가면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버린다고 하거든요. 버릴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했는데 내가 굳이 이제 시험장에서 막판 4주 동안 연습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그때만 잠깐 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막 제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못 버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시험장에서 이제 다 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100% 다 돼서 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붙는 거 아닙니다. 워낙 1차 시험이 이게 타임 어택이 있고 시험장에서의 그 예기치 못했던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극복하려고 하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풀고 시간대로 버리고 했는데 다 먹고 이러면 이제 멘탈이 거기서 이제 딱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이제 2번, 3번 풀리면 그러니까 뭐 빠뜨렸나? 다시 한번 해보고 진짜 잘했던 친구인데 과락이래.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네가 과락이라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그렇죠. 한 상태에서 갔는데 그렇게 돼버리면